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진고 지구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대진고는 지구과학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넓었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별의 앞부분, 아무래도 뒤에 있는 3단원 별 파트가 학생들이 좀 공부를 많이 안 해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유일하게 이제 계산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타 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앞부분에 있는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등급이나 그 다음에 별의 광도, HR도라는 좀 생소한 부분들을 미리 좀 공부해서 시험을 봤던 건데, 대진고는 그 부분을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별 파트 전 범위가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별의 물리량, 앞부분에 있는 파트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부분의 앞부분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별의 물리량 파트를, 대진고 친구들은 2학기 기말고사 때 그 앞부분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게 보여지는 시험이었고요. 대신에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좀 별의 움직임이나 행성의 움직임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최근에 고3 수능 학평부터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의 그래프나 제시문들을 가지고 와서 보기 변형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올해 친구들보다는 내년에 대진고를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있 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0점대 중후반이 돼야지만 1등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객관식 23문항이고 주관식은 2문항이었어요. 서술형은 2문항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별 파트에서는 이제 별의 물리량 파트도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광도 부분이나 그래프 해석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표면 온도나 광도, 절대 등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쌓기가 쉽진 않아요. 이 부분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태양의 주계열성, 별의 수소핵융합을 가지고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는 식도 좀 있었고, 다른 학교들도 뭐 좀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허블 법칙 계산하는 것, 허블 상수나 이런 걸 가지고 우주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또 있고, 그 다음 외계행성 탐사에서 시선속도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고3 아이들한테 수능 학평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1개, 2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진고는 이런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별의 물리량 파트도 논술형 1번 4점짜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냥 기본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보통 뭐 시험지를 출제해서 이제 출력해서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보기 변형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래프나 제시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기, 내용만 변형한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산 위주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나 외워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받느냐라는 거를 보기마다 집어넣어서, 대표 문항 구석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배워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분광형이라는 걸 아이들이 외우게 되죠. 표면 온도에 대해서 알파벳 외웁니다. 뭐 O, B, A, F, G, 표면 온도 얼마. 근데 대진고 시험 문제는 분광형이 무엇이냐 이 원리를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이라고 하고 HR도가 있는데, 보통 HR도에는 막 주계열성, 그래갖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적색거성으로 초거성으로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주로 풀게 되는데, 이번 대진고 시험은 HR도에 광도 계급을 넣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과 초고성 간의 표면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광도 차이를 나타나는지, 이런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앞부분 1번, 2번, 4번에 앞에 분포가 또 돼 있으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좀 겁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시험이었고요.
6번, 7번, 8번에서는 이제 주기활성과 거성의 내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건 통합과학 때도 배웠겠지만 내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항같이 외계행성 탐사 문제가 시선속도 측정법도 나오고 식현상도 나오고 9번, 10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도 하나 나왔는데 이제 12번 문항이 좀 독특한 건데 보통은 우리가 발견한 여러 개의 행성들 이런 것들을 딱 그래프로 나열해 놓고 질량과 그 다음에 뭐 거리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발견했고 어느 정도가 식현상으로 발견했고 이런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만 아예 이렇게 그래프를 3개를 따로 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14번 문항은 이제 외부 은하 문제인데 보통 외부 은하는 이제 뭐 은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기 편하게 타원 은하는 E라는 알파벳을 쓰고 E0부터 E7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는 S라는 걸 표현을 써서 가운데가 동그라면 정상 나선 은하 S, 가운데가 막대 모양이면 막대 나선 은하 SB, 불규칙 은하는 IRR 이런 기호를 쓰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줍니다만 학생들한테 이제 그 기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 기호 문제가 나와서 이 기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또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뒤에 우주론 파트는 너무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주론 파트는 평이하게 나왔는데요. 서술형 2번에서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에 대한 개념을 한 개,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설명하게 시키면서 서술형 마지막까지도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